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지만 그 깊은 의미와 탄생 배경은 잘 모르는 사자성어 하나를 함께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자가당착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나는 절대 뒷담화 안 해라고 말하고는 바로 그 순간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아니면 시간 관리가 정말 중요해라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항상 지각하는, 네, 맞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자가당착의 전형적인 예시들이죠.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이 서로 모순되고 충돌하는 상황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가당착이라는 말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아시나요? 단순히 누군가가 책상에 앉아서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이 사자성어에는 약 2500년 전 중국 춘추전국 시대의 생생한 역사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리얼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오늘은 그 흥미진진한 탄생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사건이 이 말을 만들어냈을까요? 그리고 왜 2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우리 입에 오르내리고 있을까요? 자, 그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기원전 6세기경 중국 대륙이 수많은 제후국들로 나뉘어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그 혼란스러운 시대로 말입니다. 기원전 6세기 중국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의 통일된 국가가 아니라 크고 작은 수백 개의 나라들이 서로 경쟁하며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던 시대였어요. 이 시대를 우리는 춘추전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왜 춘추전국 시대라고 할까요? 공자가 편찬한 역사서 춘추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말 그대로 봄과 가을처럼 계절이 바뀌듯 나라들의 흥망성쇠가 빠르게 바뀌던 시대였거든요. 그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도 특히 강력했던 나라들이 있었어요. 진, 초, 제, 5월 같은 대국들이죠. 이들은 서로 패권을 두고 끊임없이 경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국들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나라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했을까요? 바로 외교였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생존해야 했던 거죠. 그런 작은 나라 중 하나가 바로 한나라였습니다. 한나라는 지금의 허난성 일대에 있었던 제후국이에요. 위치적으로 보면 정말 애매한 곳에 있었어요. 북쪽으로는 강대국 진나라, 남쪽으로는 초나라, 동쪽으로는 제나라에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한나라의 군주 한선왕은 늘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느 나라와 손을 잡아야 할까? 잘못 선택하면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느 날 한선왕은 신하들을 불러 회의를 열었습니다. 경들아, 요즘 진나라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 우리도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소. 전하, 진나라와 동맹을 맺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들의 보호를 받으면 안전할 것입니다. 아니되옵니다, 전하. 진나라가 너무 강해지면 언젠가 우리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차라리 다른 나라들과 연합하여 견제해야 합니다. 한선왕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 가지 결론을 내렸어요. 직접 진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상황을 파악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한선왕이 사신으로 선택한 사람은 한비라는 젊은 관리였습니다. 한비는 당시 한나라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평가받는 인재였어요. 말재주도 뛰어났고 논리적 사고력도 뛰어났죠. 하지만 한비에게는 한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너무 완벽주의자였던 거예요.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했고 실수를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한비는 진나라로 떠나기 전 며칠 밤을 새워가며 연설문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나라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을까? 어떤 말을 해야 진나라 군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그는 두 가지 전략을 생각해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작지만 유용한 동맹국이 될 수 있다는 겸손한 접근법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도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당당한 접근법이었어요. 한비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상황을 보고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면 완벽할 거야. 내가 이 정도로 준비했는데 실패할 리가 없어. 며칠 후 한비는 진나라의 수도에 도착했습니다. 진나라의 궁궐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한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화려했습니다. 한비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대국은 다르구나. 한비는 궁궐의 위험에 압도당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진나라 군주 진우공을 만날 준비를 했어요. 드디어 아련실 문이 열렸습니다. 진우공은 높은 옥자에 앉아 있었고 양옆으로는 수십 명의 신하들이 도열해 있었어요. 그 위압적인 분위기에 한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나라에서 온 사신이로구나. 무슨 일로 왔는가? 한비는 깊게 절을 올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부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진나라의 위대한 군주님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한나라의 사신 한비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한비는 진우공의 위험에 완전히 압도당해 있었어요. 그의 머릿속에서는 미리 준비해둔 두 가지 전략이 뒤엉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한나라는 진나라의 강대함을 깊이 존경합니다. 그래서 진나라의 보호 아래에서, 아니 진나라와 함께, 한비는 문장을 제대로 끝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진우공과 신하들의 시선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계속 말해보시오. 네, 예. 저희 한나라는 진나라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진나라의 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약한 나라입니다. 한비는 첫 번째 전략인 겸손한 접근법을 사용한 거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진우공은 한비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비의 머릿속에서 두 번째 전략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물론 저희 한나라도 결코 만만한 나라는 아닙니다. 진우공과 신하들이 한순간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겠다던 나라의 사신이 갑자기 만만하지 않다고 말한 거예요. 저희 한나라는 비록 크지는 않지만 용맹한 군사들과 뛰어난 전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나라와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비는 계속해서 두 번째 전략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그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은 자신이 방금 전에 한 말과 완전히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진나라의 신하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려고 했어요. 그 중에서도 진나라의 현상으로 불리던 사공위증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위증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자가당착이로다.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자가당착이라는 사자성어가 역사상 처음으로 입 밖으로 나온 순간 말이에요. 위증은 이 상황을 한마디로 정확히 표현했어요. 자가는 자기 자신, 자기 집을 의미하고 당착은 부딪히다, 충돌하다는 뜻입니다. 즉, 자기 스스로가 자기와 부딪히고 있다는 뜻이었죠. 위증이 이 말을 한 이유는 단순히 한비를 조롱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는 이 상황을 통해 인간의 보편적인 약점을 발견한 거였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고 특히 긴장하거나 욕심이 생길 때 자신도 모르게 모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비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한나라 사신은 참 흥미로운 말을 하는구나. 오늘 아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자. 한비는 그날 밤 숙소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실수 때문에 나라에 큰 손해를 끼쳤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다가 이런 실수를, 왕께 뭐라고 보고를 드려야 하나? 하지만 놀랍게도 며칠 후 진우공이 다시 한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한나라 사신의 솔직함이 마음에 든다. 완벽한 외교관보다는 진솔한 사람이 더 믿음직스럽다. 한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자. 한비의 실수는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왔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위증이 한 말, 자가당착이 궁궐 내에서 화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하들 사이에서 이런 대화가 오갔어요. 어제 위상공께서 하신 말씀이 참 인상 깊었어. 자가당착이라. 정말 적절한 표현이었지. 자기가 한 말과 행동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다니. 위증의 표현은 곧 진나라 전체로 퍼져나갔고 다른 나라의 사신들을 통해 각국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학문을 중시하던 공자의 제자들 사이에서 이 표현이 큰 관심을 받았어요. 논어에 이런 구절이 있죠. 군자는 언고행, 행구언이라. 군자는 말을 할 때 행동을 돌아보고 행동할 때 말을 돌아본다 라는 뜻입니다. 공자의 이런 가르침과 자가당착의 개념이 만나면서 이 사자성어는 더욱 깊은 철학적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한나라가 망하고 진나라도 사라진 후 중국이 통일되고 다시 분열되기를 반복하는 동안에도 자가당착이라는 말은 계속 살아남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이 말이 단순히 특정 상황을 묘사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 본성의 근본적인 모순을 꿰뚫고 있기 때문이에요. 송나라 시대의 대학자 주인은 이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이지만 그 마음이 드러나는 방식은 여러 가지다. 때로는 그 여러 방식이 서로 충돌하기도 한다. 명나라의 사상가 왕양명은 더 나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행하빌, 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일치시키는 것이 인간의 평생 과제이다. 그리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2500년 전의 지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한비라는 한 젊은 외교관의 실수에서 시작된 이 사자성어는 오늘날에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 역할을 하고 있어요. 2500년 전 한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이건 옛날 이야기야, 나와는 상관없어라고 생각하셨다면 잠깐만 돌아보세요. 우리는 정말 자가당착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다이어트 해야지라고 말하면서 치킨을 주문하고 시간 관리가 중요해라고 강조하면서 밤늦게 스마트폰을 보고 소통이 부족해라고 지적하면서 정작 가족과의 대화는 소홀히 하는 우리 모습은 어떤가요? 한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완벽하고 싶었고 실수하고 싶지 않았고 최선을 다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모순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자가당착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조롱하기 위한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하기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어요. 위증이 이 말을 처음 했을 때도 그는 한비를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약점을 지적한 거였어요. 우리 모두가 이런 모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 인식이야말로 성장의 시작점이에요. 자신의 모순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진정한 변화의 첫걸음이기도 해요. 한비의 이야기에서 또 하나 배울 점이 있어요. 그의 실수가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진우공은 완벽한 외교 기술보다 한비의 진솔함을 더 높이 평가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완벽하려고 억지로 애쓰는 것보다 자신의 모순을 인정하고 진솔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가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순을 그냥 방치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한비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먼저 자신의 말과 행동을 의식적으로 관찰해 보세요. 한비가 만약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좀 더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었다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두 번째로, 완벽한 일관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상황에 맞는 유연함을 가져보세요. 한비는 두 가지 전략을 상황에 맞게 사용하려고 했지만 그 방법이 서툴렀을 뿐이에요. 세 번째로, 주변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아들여 보세요. 위진 같은 현명한 관찰자가 우리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2500년 전 한 젊은 외교관의 실수에서 시작된 자가당착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 실수는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이었지만 동시에 인류에게 소중한 지혜를 남겨주었어요. 한비는 분명 그날 밤 자신의 실수를 후회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신의 그 실수가 후세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교훈을 주게 될 줄은 말이죠. 여러분도 혹시 오늘 자신의 모순을 발견하셨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나도 한비처럼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는 그로부터 배울 수 있구나. 자가당착, 자기 집 안에서 스스로 부딪히는 것. 이제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한비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의 실수에서 배운 지혜로 조금 더 일관되고 진솔한 사람이 되어 가시길 바랍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어제보다 조금 더 자신을 알아가고 조금 더 진솔해지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2500년 전 한비의 실수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조금 더 일관되고 조금 더 진솔해지길 바라며 한비의 용기 있는 실수를 기억하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